안녕하세요. 동담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조선에서 위만이 준왕을 숙출하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준왕은 죽지 않고 남쪽에 있던 한민족의 다른 국가 진국으로 만명합니다. 이제 준왕 집단은 앞선 고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진국에 전수해줘서 진국은 이때부터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또 한사군이 들어온 다음 한반도는 더욱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팔주법이 56개조 법령으로 늘어날 만큼 풍속이 각박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이 수천 가지 넘는 대한민국과 미국, 프랑스 같은 민주국가들은 뭐 악마의 국가입니까? 그만큼 산업이 다양해지고 점나는 사회가 되고 직업이 분화해서 부흥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말끝마다 짱깨 그러면서 중국인이나 날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부터 중국은 선진 문물을 이렇게 많이 전수해줬고 그렇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발전은 섬에 떨어져 발전이 한참 미개했던 당시 일본국과 비슷한 야만인 수준이었을 테니 좀 알고 나서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인들 하는 짓이 밑살맞긴 하지만 우리가 정근대 시대에 문명의 세례를 받은 건 중국의 공로가 큽니다. 그렇게 중국 한나라의 태클을 타고 한사군이 발전하고 지금과 교육과 교류도 직접 간접적으로 하면서 지금도 크게 융성하여 마한, 진안, 변환의 세계국가로 발전합니다. 여기는 아직 부족국가라서 진국이 부족 진열이었다면 마한, 진안, 변환은 부족 연합 정도로 응집력이 강했고, 마한의 경우 목지국이 가장 강성하여 총 51개국 중 목지국이 나머지 50개국에 오더내고 함께 공동 움직이는 마한단위 연합체의 맹주격이 됩니다. 이들은 곧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부여에서 떨어져 나와 조선에서 독립한 고구려는 고조선 지역 인근에서 한사군과 무역 시위를 벌여가며 피 튀기는 투쟁으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땅이 척박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관계로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연명해야 했고, 필연적으로 그래서 전투력이 강해 중도 상당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또 이때는 후한이라 불리는 한나라가 군흥학의 시대로 분열이 되어서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하북에서는 원소와 조조, 하남에서는 유표와 선책 등으로 싸움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권력투쟁에서 내몰려 마한으로 쫓겨내려온 비류, 온조현 형제는 위례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송파구에 백제국을 세우는데, 건국초부터 마한 50개 국가들이 텃세를 부리며 견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도 건국초부터 마한 국가들과 화친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결코 평화롭지 않게 생존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요. 진안 변환에서는 후이 신라가 되는 사로국이 진안의 맹주로 득세하여 진안 통일국가로 만들어나가기 시작하는 낌새를 보이고, 변환에서는 김해김씨의 김수로 왕이 금강가야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가야 연맹이라는 부족국가들의 연합체로 통일국가는 아니지만 좀 더 느슨한 연맹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부터 시작하여 고대 삼국과 가야까지 모두 한사군의 영향이 크고, 물론 식민지배긴 했지만 선수란이 많아서 일제강점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일본은 동경하고 중국을 멸시하고 있으니 마치 국가가 잘 사는 게 선악의 속도인 마냥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을 보면 부자는 모두 착하고 서민은 모두 악마다 라는 단순한 흑백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이자 문화적 모순점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군요. 제가 중국에 사달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시려면 원색적인 비판이 아니라 조리 있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욕설이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 그리 친중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쌀이라고 보리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삼국중 고구려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중국도 한번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